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시사 북한 안보 주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 안보, 그리고 문화, 미디어, 과학, IT 요 세 개의 주제를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데요. 자, 먼저 북한 안보는요,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군 출신 유튜버로 유명하신 이근 전 대위가 국제의용군을 자처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면서 약간 이슈가 됐었고요. 또 북한 지금 거의 매주 미사일을 쏘는 것 같아요. 평안 순환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근 전 대위 논란인데요. 우크라이나로 국제의용군을 자처하면서 출국해서 외교부가 이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UDT실 출신의 유튜브 이근 전 대위 출국. 자, 같이 또는 이제 함께 의용군이라고 하면서 참여를 지원한 한국 국적자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국제 지원자들 의용군으로 외인 부대 창설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의용군들이 속속들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원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우크라이나에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조치는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권법에 여행 금지 4단계 지역에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갈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근 대위를 경찰에 고발, 여권 무효화 이런 제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북한이 평안남도 이제 평안도 순안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대선 나흘 전 또 도발을 했어요. 자, 3월 5일 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자, 대선 나흘 앞두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 중인 이 불안한 정세에서 올해 들어 벌써 9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발사했어요. 근데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죠. 그리고 이 촬영하는 이 시점에 또 발사했습니다. 지금 계속 발사하고 있어요. 자, 불안한 정세 속에서 무력 시위를 통한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뭐 러시아 측에서 좀 불안감을 고조시켜주기 위해서 북한에 쏴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겠죠. 자, 어쨌든 여러 이유로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좀 불안한 느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요, 문화 미디어 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남녀 주연상을 미 배우 조합상에서 받은 우리나라 컨텐츠가 있죠. 뭡니까?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자, 그 다음 전 세계 문화계에서도 러시아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가수 박재범이 프리미엄 소주로 원 소주라는 거를 출시했는데 초도 물량이 완판되면서 이슈를 끌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여기에서 이제 이정재 그리고 정호연 배우 남녀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자, 3관왕인데요. 이 미 배우 조합상에서 뭐뭐 상관왕이냐? 자, 이정재의 나무주연상, 그리고 정호연 배우 여우주연상, 그리고 자, 최고 액션 연기를 보여준 작품에 주는 스턴트 앙상블상까지 3관왕을 했습니다. 자, 이 미 배우 조합상은요, 세계 최대 연기자 조합인 미국 배우조합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 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2020년 기생충 가지고는 당시에 이제 최고상인 앙상블 최고 연기상을 받았고요. 2021년 미나리로 윤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까지 해서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수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상당히 이제 지금 인기가 있는 지금 뭐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죠. 이 분위기를 더 연장시켜서 더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클래식, 발레, 미술 이런 문화 예술 쪽에서도 러시아야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문화계의 러시아 보이콧, 집단 거부 현상. 푸틴을 옹호하는 러시아 예술가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출신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자가 어떤 제재를 받았냐? 독일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해고되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이제 게르기예프 페스티벌은 중단되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공연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푸틴을 옹호하고 하니까 그죠?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되게 옹호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외에 다른 예술가들, 러시아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예프는 미국 카네기홀 공연에서 배제되었고요. 또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투어도 런던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자, 자정 노력도 있어요.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인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는요, 러시아 예술가들이 자국에 대한 항의 표시로 스스로 자체 참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죠. 러시아 예술계의 위상을 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요. 다음 내용은요. 가수 박재범이 출시한 소주가 지금 완판이, 초도 물량이 완판이었습니다. 자, 1,700여 명이 아직 대기하면서 그 이슈를 끌었고요. 상당히 비싼 가격에도 잘 팔렸습니다. 자, 프리미엄 소주, 원소주라는 걸 출시했는데 높은 가격에도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 2만 병이 다 팔렸더라. 더군다나 이제 더 현대서울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팝업 스토어라는 것은 이제 브랜드나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잠깐 열었다가 이제 없애는 그런 스토어. 팝업 창이 열렸다 닫히는 것처럼 잠깐 팝업처럼 열렸다가 사라지는 스토어. 이걸 운영했는데, 운영 첫날 오픈런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기팀이 한 1,700여 팀이 넘기도 했고요. 구매 한도도 자, 1인당 뭐 4병으로 제한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픈런. 자,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네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과학 IT 주제를 가지고 3개 소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계 모바일 박람회. 뭐가 결산? 모바일 박람회. 뭘까요? MWC라고 하는 겁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잘 마쳤습니다. 두 번째, 갤럭시 22. 이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이제 플래그십 제품이죠. 신제품. 뭐 논란이 있었죠? 게임 최적화하는 기술, GOS. 게임 최적화하는 GOS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 구글이나 애플의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하는 거 강제 금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자, 3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MWC가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열렸어요. 그래서 MWC 하면은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이네요.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보통 MWC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항상 이제 2월에서 3월 초에 열리고 어디서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려요.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개최됐고요. 2020년은 취소가 됐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연기해서 결국 이제 올해 제대로 열렸네요. 155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고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뭐 KT 통신 3사 다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 우선 첫 번째 가장 핫했던 거는 메타버스예요. 모바일에서도 메타버스가 가장 핫합니다. 특히 메인 부스 중에 하나로 SK텔레콤 부스가 있었는데 이 SK텔레콤에서 만든 메타버스 우리 이프렌드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자, 전체 관람객의 3분의 1, 2만 명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 그래서 4D 메타버스 이프렌드 유명하죠. SK텔레콤의 이프렌드. 여기 이제 메타버스 상용화. 실제 어떻게 실체가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부스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으로는 박람회의 최고상을 삼성전자가 받았습니다. 최고상은 이제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초이스 상인데요. 자, 5G 이동통신 가상화 기지국으로 혁신상과 CTO 초이스 최고상을 받았다. 5G 가상화 기지국. 이건 뭐냐? 자, 범용 서버에, 그러니까 범용 서버라는 것은 전용 서버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범용적인 그런 범용 서버에도 기지국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은 통신망 구축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두 개의 이슈였고 이거 말고 또 중요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 망 중립성 논의입니다. 망 중립성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신문에서 잊을만 하면 이것도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글로벌 CP도 망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뭐냐? 글로벌 CP라고 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데. 자, 지금 이런 넷플릭스나 유튜버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트래픽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로 이제 영화 하나를 폰으로 본다. 그러면은 영화 한 편에 보통 몇 기가 이렇게 하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뭐 몇 기가 금방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공짜로 이용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일반 기업 대비 너네처럼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워낙 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너네들은 조금 돈을 내는 게 맞지 않냐? 누구한테? 통신회사한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통신사잖아요. 통신사들이 적자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망 중립성 논의입니다. 망 중립으로 하자라는 말은 돈 안 내겠다. 유튜버 이런 데서 돈 안 내겠다. 너네 통신사가 해결할 문제지. 우리같이 그런 걸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일정 사용비만 기본 사용비만 내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자, 전체 트래픽의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트래픽 사용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40%를 발생시키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특히 이제 대부분 동영상 컨텐츠 기업이죠. CP입니다. 컨텐츠 기업들. 그래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이런 동영상 컨텐츠 프로바이더들도
통신회사한테 너무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니까 통신회사한테 예전에는 통신료의 일부를 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고 최소한 통신회사가 전송망을 투자하는데 너네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내라.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어요. 사용료를 내는 건 아니고 통신사가 SK텔레콤 이런 통신사가 그런 망을 까는 데에 대한 투자 비용, 설비 비용을 일정 부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이 몇 개 기업이 전체 데이터의 몇십 프로를 쓰니까.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이게 통신사연합회죠. 여기서 MWC 2020 개막에 맞춰서 이사회를 열고 글로벌 컨텐츠 기업들이 투자 비용 분담한 보고서에 승인을 했다더라 라는 겁니다. 자, 망 중립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인터넷 망을 만들잖아요.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만든 서비스에 누구나 사용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이게 망 중립성이에요. 누구나 기본 가입비 뭐 이것만 내면은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몇 개 기업이 너무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ISP가 통신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기업들,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이 자유롭고 차별 없이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망 중립성입니다. 자유롭고 차별 없이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망 중립성에 찬성하는 데들은 이런 OTT, 넷플릭스, 뭐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CP들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키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소비자 거니까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롭고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동통신사는 수익성이 악화된다. 너무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끊김없이 트래픽이 끊김없이 가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도 많이 든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트래픽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키더라.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망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합의한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대신에 망 투자 비용의 일부를 대라. 이런 정도로 지금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10개 기업이 안 됩니다. 전 세계 10개 기업이 안 되는 데서 전 세계 트래픽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제재나 뭐 지원은 필요해 보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자제품 박람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보통 세계 3대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매년 1월 달에, 매년 1월 달, 뭐 12월 말에 열리기도 해요. 하여튼 보통은 1월 달에, 매년 초에 열리는 게 CES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고요. CES. 그 다음에 이제 2, 3월에 열리는 게 스페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그리고 하반기 하나 있어요. IFA라는 거. 9월에서 10월 정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CES, MWC, IFA. 다음 내용. 자, 다음 내용은요. 갤럭시 S22 신제품이 지금 논란이 많죠. 성능을 좀 고의로 낮췄다. 자, 뭐가? GOS, 게임 최적화 서비스. 자, 이거를 의무 사용, 그리고 무조건 적용이 되는 바람에 성능이 낮아졌다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집단소송 예고. 지금 촬영한 시점에서 집단소송 들어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 논란. 자, 그 논란이 뭐 때문에 발생했냐? GOS 때문인데, 자, 게임 최적화 서비스,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그렇죠?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게 뭔데? 보통 지금 게임들이 상당히 고사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좋은 스마트폰이어야지 이 게임들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이 큰 문제 없이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고사양 스마트폰을 사는데, 근데 이 고사양 스마트폰이 게임을 돌리다 보면은 워낙 이제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그 발열 때문에 스마트폰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성능을 낮추는 그 기술이 GOS 기술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적용하게끔 한 것 때문에 성능 저하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기능이 도입이 되면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성능이 좀 떨어져야지 이제 데이터 처리가 좀 적어지니까 열이 덜 발생하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기기의 과열로 인한 손상을 막게 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을 실행할 때 인위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낮춰서, 그렇죠? 발열 막는 기능이 GOS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에도 S21, 뭐 노트 10 이런 이전 모델에도 해당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GOS 기능을 무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S22부터는 GOS가 무조건 의무화, 그리고 무효화, 우회도 불가능하게끔 돼 있더라.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포르쉐를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다고 광고해놓고, 그래서 팔아놓고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100km로 제한해 놓은 꼴이다. 상당히 이해가 잘 가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핸드폰을 만들어서 성능이 이렇게 좋다고 했지만 실제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되면은 발열 문제로 인해서 사양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무조건 의무화되고, 그렇죠? 우회도 불가능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만, 전 세계적으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소송 지금은 들어간 상황이고요. 자, 이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사태가 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3월 16일 날. 어떻게 또 주주총회가 딱 맞아떨어져서 주주총회에서 이 GOS 성능 저하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GOS 기능 적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예전처럼 선택할 수 있게끔 개선책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이 소송한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보상 구제책이 좀 구체화될 전망이죠. 여기 있는 사진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S22입니다. 자, 그 다음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자, 3월 15일부터 앱마켓, 우리가 이제 앱마켓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죠. iOS를 활용하는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주로 많이 뭔가 앱을 다운받고,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많이 다운을 받는데, 이제 앱을 다운 받을 때 돈 내는 데도 있고, 또 뭐 돈 내고 앱을 다운 받았지만 또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게임 같은 걸 사고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돈을 낼 때가 있죠. 어쨌든
뭐 앱이 무료여도 뭔가 구체적인 걸 또 하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돈을 내는데 어쨌든 결제가 일어나는데 그 결제에 대해서 무조건 이 애플과 구글을 사용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 그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받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글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지만 결제는 구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앱 내에서, 구글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인앱 결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한 거에 일정 부분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최대 30%.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도록 했다. 요 두 개로 강제하도록 한 거죠. 자, 근데 그거를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요. 이 해외의 기업들 국내 매출의 최대 2%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해야겠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또 시정을 하지 않아. 그럼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또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꿈쩍도 하지 않는 애플 어떤 식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냐? 우선 말은 이제 한국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결제 정책 변경 이런 공시를 해야겠죠. 그죠? 이런 이행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사실조사 제대로 이제 법을 지키는지 아니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현재는 아직 인앱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앱 개발사들이 힘들겠죠. 무조건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앱 결제만을 해야 되니까 자,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앱 결제로 또 결제한 금액의 일정 부분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앱 개발사는 피해가 있겠죠. 그렇죠? 소비자들도 피해가 있고요. 그죠? 그게 또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거니까. 자, 인앱 결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비자가 유료 콘텐츠, 유료 앱을 결제할 때 앱마켓, 구글, 애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각종 이제 컨텐츠를 이런 걸로 신용카드, 간편결제, 소액결제 요게 다 내부 결제 애플, 구글 결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 이로 인해서 개발사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콘텐츠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거는 소비자 이용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선 과학 IT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6번째 시간에는 스포츠 엔터와 인물 용어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